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분류와 나열이 중요한 중복조합이라고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사실 중복조합에 한정된 얘기는 아닌데요. 중복조합이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 거기에 이런 특징이 보인다는 것과 분류, 나열이 도입 부분에 매우 중요한 이런 특징이 보인다는 것과 분류와 나열이라는 요 방법 자체 있잖아요. 문제 해결의 방식이 사실 이미 문과 30번에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킬러 문제의 방법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문과 시험에 A형에서 이 녀석이 반영돼 있고요. 심지어 이과 시험에서도 분류와 나열을 강조하고 있는 느낌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것을 준비할 만한 그것을 연습해보고 습득할 만한 소스가 조금 부족하지 싶어서 이 강은 특별히 선생님이 좀 신경을 써서 21문항을 제공했지만 그중에 자작 문제와 EBS 변형 문제, EBS 문항들 중에서도 아주 좋은 문항만 선생님이 뽑아서 변형을 했습니다. 선생님 홈페이지와 오르비 게시판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21문제를 다 풀어보신 후에 강의를 쫓아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풀어보신 걸로 전제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의 앞에 보시면요. 교육과정에 어떤 부분이 좀 강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 한번 딱 긋고 한번 가볼까요? 공구 개정 경우의 수 부분. 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직접 나열해 보거나 수형도를 그려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해 보게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07 개정에서는 오히려 복잡한 순열과 조합은 다루지 않는다. 혹은 중복조합과 이항 정리는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 다룬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에 입각해서 우리는 분류하고 나열하고 분류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준비하자는 취지인 거죠. 자, 일단 작년 수능과 올해 9평, 6평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간략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 수능 2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바로 보면 올해 평가한 3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풀어보셨을 만한 문제이지만 문제의 성격을 곰곰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올해 평가 문제들은 한 번에 H, 중복조합의 식을 한 번에 딱 쓸 수 있는 스타일의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우들이 나누어져야 하거든요. 자, 그 성격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고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좀 체계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작년 수능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A형 문제인데요. B형 학생들도 다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미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2개의 식이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이 14와 10입니다. 자, 요 X, Y, Z, 오메가 같은 경우는 전부 음이 아닌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아닌 정수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면 당연히 무엇부터 하게 될까요? 2개의 식이 나왔는데 중복조합이 기본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부정방정식의 형태. 자, 이것을 보고 먼저 누구나 손이 먼저 가게 돼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그냥 변변 빼는 거예요. 그냥 공통이 너무 많으니까 변변 빼서 2 오메가가 4가 된다. 그래서 오메가는 2가 된다는 사실. 오메가가 2가 되니까 위든 아래든 대입하면 X랑 Y랑 Z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정방정식의 형태는 아주 기본적인 중복조합을 적용시킬 수 있는 한 번에 적용시킬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냥 얼마일까요? 오메가는 2로 결정이 됐고 세결돼서 8이 되는 음한인 정수니까 4는 28입니다.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했을 거고 연립이라는 두식을 그냥 연립한다. 연립해서 해결한다. 수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연립이라는 해법이 이 문제의 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양상이. 자, 올해 평가 같은 경우 3번 한번 봐볼까요? X랑 Y랑 Z랑 오메가를 더해서 6이 나왔는데요. U라고 썼죠, 이번에는. 근데 그 밑에 어떤 조건이 달렸냐면 X랑 U랑 같지 않습니다. 라는 조건이 달렸어요. 자, 이 두 식은 연립할 수 없죠. 한 줄 요 녀석을 그냥 풀어가지고 답을 4H6이라고 쓸 수도 없죠. 그죠? 자,
요 녀석이 같지 않다라는 특수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들은 보통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박스형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둘 중에 중복조합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지만 두 번째 요 조건이 바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되죠. 상태가 좀 다르죠. 연립해서 그냥 한 큐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었는데 조건이 붙은 거예요. 아, 이 조건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조건을 해석한다는 것은 원래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식을 자꾸 바꿔서 해석하는 게 하나의 방법인데 뭐 바꾸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이 조건을 적용을 시켜서 방정식을 여러 번 써봐야 되는 상태. 그래서 나열, 한 번씩 대입해서 나열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같다가 아니라 같지 않다기 때문에 뭔가 부정으로 표현되어 있거나 적어도가 들어가 있거나 할 때는 여사건을 주로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x, y, z, u가 합쳐서 6인데 x와 u가 같지 않다라고 돼 있죠. 부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x와 u가 같은 것을 먼저 따져보고 전체에서 그걸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해보니까 x와 u가 지금 둘 다 0인 케이스부터 x랑 u가 둘 다 0인 케이스부터 해보면 이 녀석이 그렇게 간단한 한 가지 결과로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대로 6이겠죠? x랑 u가 1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때는 y랑 z를 더한 것이 4가 되겠죠. 하나의 방정식으로 귀결되지 않고 조건의 반대를 찾았지만 적용시키면서 하나씩 나열해 본 결과 우리가 풀어야 되는 상태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돼요. y 더하기 z가 2가 되는 거죠. 자, x랑 u가 어디까지 가능해 보이냐면 3까지. 그러면 y 더하기 z가 0이 되는 거죠. 네 가지 케이스를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네 가지냐? x랑 u가 같지 않다라는 조건을 적용시키면서 나열해 본 결과가 그러한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다 풀어야 됩니다. 물론 3번 문제가 아주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6평에 B형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틀렸습니다. 27번이었는데 정답률이 60%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60%면 오답률의 입장에서 오답률 기준으로 보면 탑랭크 한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한 줄에 그냥 풀어내는 어떤 스타일 문제만 풀어보다가 이 조건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나열해보고 그걸 다 센 후에 전체에서 빼는 이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나열을 하고 분류할 것이냐? 일단 분류를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은 보통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적용을 시켜서 나열부터 해보는 거예요. 나열을 하다 보면 분류가 자연스럽게 잘 돼요. 나열을 해보면서 분류를 찾아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류를 해놓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나열을 통해 분류한다. 그런데 그 분류는 사실 기준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떤 기준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얘를 분류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 분류의 기준은 주어진 조건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x랑 u가 같지 않다에서부터 기준을 잡아냈죠. 그래서 그 녀석이 같은 것을 하나씩 나열해 보면서 우리가 분류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문제에서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기준은 첫 번째 조건 안에 다 있어요. 조건 살피, 조건을 잘 살펴보면 조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자, 많이 언급된 것. 혹은 조건들 중에서 다른 녀석들의 관계의 중심인 것이 있어요. 관계의 중심. 이 문제는 관계의 중심은 아니에요. 자, 조건에서 x랑 u가 그 밑에 문항이 이제 관계의 중심 문항인데 x랑 u가 같지 않다라는 조건을 잘 살펴서 그 조건에 언급된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이 이건 좀 더 까다로운 스타일인데요. 조건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태에서 약간 특이하게 생긴 것. 특이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형태가 좀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다른 녀석들에 비해 다른 녀석들은 전부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u까지 있는데 여기에 막 2가 곱해져 있다거나 제곱이 붙어 있다거나 이런 녀석들은 같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특이하게 생긴 것을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 나가다 보면 결국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타날 것이고 그 케이스에 각각의 계산을 해 들어가는 자 그런 게 가능할 거고요. 또 하나의 여기서 가지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기준을 잡아 분류하다 보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여사건을 이용합니다. 분류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만큼 있거든.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하긴 너무 힘들고 그걸 살짝 반대로 뒤집어 보니까 전체에서 이거 아닌 것은 은근 되게 적은 거지. 그러면 여사건을 활용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제공한 21문제 중에 자, 분류를 차근차근 해서 다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들은 여사건을 이용해서 전체에서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사건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이게 나열을 해서 분류를 해나가는 어떤 방식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전략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저기서 언급된 거 하나를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4번입니다. 4번. 4번을 잘 보세요. 4번을 보니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더해가지고 자 3D죠. 3D가 이게 얼마가 되냐면 10입니다. 그런데 A하고 B하고 C가 더해진 그 결과는 5 이하가 돼야 돼요. 자, 이건 부등식이라 중복조합으로 한 번에 쓸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게 방정식이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것 같고 이 녀석들은 음아닌 정수예요. 자, 보세요. 중복조합을 쓰기가 불편한 녀석이 하나 눈에 띄죠? 이 녀석이 앞에 개수가 3이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은 하나씩 더해질 때 이건 3씩 더해지잖아요. 절대로 한 줄의 중복조합이 쓰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녀석이 도드라진 녀석, 특이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음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뒤에다가는 0부터 넣을 수 있는 거죠. 나열해 봅니다. 뒤에다가 1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뒤에다 2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다 0을 넣었더니 더 나갈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뒤에 0을 넣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 나오죠. 근데 주어진 조건에 위배돼요. 왜냐하면 5 이하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D가 1인 것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D가 2인 것 해봤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번엔 4예요. 이거는 주어진 조건에 부합되죠. 그러니까 결국 D를 중심으로 분류해봤더니 안 되는 것들은 다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안 되는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되는 것만 잘 취해서 좀 더 갈 수 있겠다는 느낌 들죠? D는 얼마? 3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때는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이 녀석은 가능한 것, 이 녀석은 가능한 것. 근데 더 내려가면 안 되겠다. 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음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4가 되면 12가 넘어가서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나열하다 보면 어떻게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까가 드러납니다. 그죠? 두 가지 케이스. 요 놈은 3H4가 될 것이고 이 놈은 3H1이 되겠죠. 두 가지를 더한 게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분류가 좀 필요한 문제들이 이런 스타일이란 거예요. 비교적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아이들이 이런 연습이 좀 부족한 경향이 짙었던 문제들이죠. 그 밑에 문제는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역시 이과 스타일 문제라 그런데요. 자, 이 문제에 발견된 또 하나의 특징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세요. 문과 학생들이 아니라 이 문과, 이과 문제를 좀 구별해 놓은 그런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ABCD는 자연수예요. 2 이상 자연수. 그런데 가족군을 보니까 4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이 녀석은 자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ABC는 D의 배수. 핵심 조건이네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을 거야. A와 B와 C가 전부 D의 배수라는 표현이 있죠? D의 배수. 자, 이 D가 위의 식에서 봤을 때는 전혀 도드라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세 문자에 대해서 얘가 관계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하나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나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적용시켜서 풀기 위해서는 D를 중심으로 분류해야 돼요. D가 2 이상의 자연수네.
기본적인 풀이법으로요. 자, D에다가 이상자연수니까 2 한번 넣어보자. D에다가 3 한번 넣어보자. D에다가 4 넣어보자. D에다가 5 넣어보자. 이런 식의 나열. 나열해서 되는 것을 골라서 분류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전략이 잘 통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왼쪽에 있는 A형 문제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D가 2라고 했을 때 그러면 D2를 적용시켜서 A, B, C가 20이 돼야 되는데 A, B, C 더한 게 이제 2가 넘어갔으니까 18이 돼야 되겠네요. 18이 돼야 되는데 이게 2라는 D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EA, EAL이라고 쓸까요? EL, EM 이게 이제 A, B, C예요. E에 C가 N으로 바뀌면 되겠죠. EN, 이 녀석이 18 이런 형태로 바뀌죠. 그죠? 요 3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3의 배수가 되니까 3L, 3M, 3N이 얼마가 된다. D가 3이었으니까 이게 17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정식들을 계속 써나가게 되는데 이건 가능해 보인다. 2로 약분을 했더니 9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왼쪽은 3으로 약분이 안 되는 스타일이야. 안 되네? 되네? 해보면 뒤에 게 또 돼요. 그 다음 건 또 안 되고. 이러면서 어떤 규칙을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냐면 야, D가 2다야. D가 4도 된다. 그런데 홀수들은 안 되고 짝수만 된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관찰해서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D가 6인 것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과 스타일 문제, 이과 문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건을 잘 분석하고 조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조금 더 명쾌하게 푸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조금 더 명쾌하게. 자, 문과 학생들도요. 사실 이렇게만 풀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떤 게 가능해지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어떤 수가 다른 수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지냐면 이거 보니까 A, B, C가 D의 배수니까 A를 그러면 D, 처음부터 DL이라고 놓자. B를 D의 M이라고 놓자. C를 D의 N이라고 놓자 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요 L과 M과 N이 다 자연수면 당연히 이제 D의 배수 형태로 표현이 된 거니까. 이걸 나열하기에 앞서 수식을 잘 다루면 사실 나열의 효과를 훨씬 더 축약할 수 있어요. 자,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DL 더하기 요겁니다. 여기다 DM 더하기 DN 이게 ABC예요. ABC 거기다가 D까지 더해서 20이 된다. 봤더니 이 녀석을 D로 묶어줄 수가 있고 L 플러스 M 플러스 N 플러스 1 있잖아요. 이놈 20이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D가 20의 약수 구조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아까 되고 안 되고 요거 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잠시 잘못 썼어요. 되고 안 되고를 나열해서 하나하나 다 관찰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D는 20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2, 4, 5, 10, 20이 가능한데 이 녀석이 2, 4, 5, 10, 20일 때 밑에 들어간 요수들은 얼마가 돼요? 자, 요게 10, 요게 5, 요게 4, 요게 2, 요게 1이 돼서 사실 2 이상의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전부 1 이상이 돼야 되거든, 자연수라. 1 이상이 되려면 4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 끄트머리 두 개는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요게 L, M, N 더하기 1이거든. 요 값이 요 세 가지 케이스만 가능한 거죠. 이건 버리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 자, 분류를 해 나가는 데에서도, 분류를 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주어진 조건을 수식으로 조금 더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그 과정을 축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A형 학생들은 이 정도 풀이만 해도 사실 적당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연계 학생이라면 이런 수식화된 표현을 이용한 풀이까지도 사실은 같이 준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해 드리면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열을 통해서 되고 안 되고를 찾아내서
되는 것들을 잘 모아낸다라는 것. 그렇다면 나열은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녀석은 특이한 것,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 조건으로 많이 언급된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들은 있잖아요. 요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연습을 해야 되는 문항들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자, 한 번에 다 쭉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짚어주는 맥락을 적용시키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막 푼 것보다 이래서 이걸 이렇게 나열해서 분류 이렇게 냈구나. 기준은 무엇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순서상 개수부터 들어가 볼까요? 순서상 개수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 전문항 풀이도 하지 않겠습니다. 해설 좀 나름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 어떤 단계까지 주로 갈 거냐면 분류를 해나가는 그 단계까지. 그 다음에 사실 중복조합 계산이니까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D 더하기 2를 곱해가지고 27이 되었대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또 자연수야. 음한이 정수 아니고요. 항상 음한이 정수인지 자연수인지는 항상 체크합니다. 근데 이건 중복조합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복조합으로 만들어가는 부정방정식 스타일은 이런 곱하기 없이 뭔가 더해가지고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 얘는 덩어리로 보는 능력이 좀 필요하네. 여기서 중요한 점. 정수나 자연수들은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도 다 정수나 자연수가 되죠. 그러니까 덩어리로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게 27이다라는 걸 발견하고 두 개의 곱이 27이 되는 그 케이스를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죠? 찾아보면 이게 3의 거듭제곱이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 27, 그죠? 3, 9, 9, 3, 그 다음에 27, 1 이 정도가 있겠네요. 네 가지가 분류의 나열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안 되는 것. 1과 27은 불가능하죠. 자연수 세개 더해서 1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안 되네. 3과 9는 가능해 보여요. 그죠? 3과 9 가능해 보이고 9와 3 돼 안 돼요. 9 될 수 있고 3 될 수 있어요. 27, 1은 자연수니까 안 되겠죠. 이게 되고 안 되네. 두 가지네. 나열을 통해서 충분히 관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어차피 중복조합이든 뭐든 경우의 수 문제들은 다 개수니까 0부터 다 자연수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들이 다 자연수들 혹은 정수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의 성질에 기반합니다. 정수 곱하기 정수가 27 나오는 게 몇 개 안 된다. 그걸 통해서 분류를 해낸 거죠. 자, 7번 가볼까요? 내 친구의 그냥 조건들을 빡빡 분석해서 분류를 하는 방법들까지만 안내해 드릴게요. A에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다? 22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20인 거랑 22하인 건 느낌이 좀 다르죠. 20이 됐다는 얘기인데 22하다 그러면 사실 격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는 중복조합의 부정방정식이 아닌 거죠. 밑으로 가봤더니 주인공이 나왔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지금 12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그냥 바로 중복조합 쓰면 되겠는데 이 조건이 걸려 있죠. 자, 이럴 때 이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뭐냐면 저 두 개를 A, B, C와 D를 이렇게 다 본 게 아니라 두 덩어리로 봤듯이 여기서도 이건 한 줄인데요? 그렇지만 덩어리로 보는 능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지? 그래서 A랑 B, C, D의 합 두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A랑 B, C, D의 합 두 덩어리로 봤더니 두 개를 더해서 12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곱하면 22하가 되게끔 만들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얘도 더해서 12가 나오는 걸 먼저 찾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더해서 12가 나오는 녀석은 1과 요걸 더해서 12가 나오는 자연수예요. 근데 요 놈은 3개라 2 이하일 수는 없어요. 그럼 시작하면 1과 11이 있겠네. 그죠? 2와 얼마가 있을까요? 10이 있겠죠? 3과 9가 있겠네요. 그죠? 쭉쭉 내려갈 것 같았는데 1과 11을 곱한 것은 22하가 맞죠. 되겠다. 2와 10을 그래서 20을 줬구나. 그죠? 3과 9를 곱한 것부터는 20을 넘어가게 돼 있네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뒤에 가면 11과 1이 있고요. 저 뒤에 가면 10과 2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둘이 요 둘의 곱이 22하였듯이 이것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더 따져보니까 B, C, D는 3개 더한 거잖아요. 음의 정수, 음아닌 정수 아니라 자연수예요. 3 이상 해야 됩니다. 3 이상. 그래서 탈락이네.
아쉽게도 탈락. 이런 마무리 포인트까지 잘 살피시는 게 올바른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네요. 두 가지로 분류해서 풉니다. 됐나요? 자, 8번인데요. 8번은 어떤 느낌이 좀 들 수 있냐면 8, 9번 비슷한 포인트가 있어요. 8번. 세자연수 A, B, C의 순서상인데 세자연수, 자연수 A, B, C 더했는데 9라는 거 아주 단순한 부정방정식 중복조합입니다. 그런데 셋 모두 7 미만. 7 미만 자연수라 했어요. 7은 9에 좀 가깝죠? 이게 만약에 5 미만, 4 미만 이랬으면 되게 어려워요. 경우가 되게 많아지는데 7은 9에 가깝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연수니까 3H6입니다. 왜냐하면 9에서 3을 뺐으니까 3H6인데 이게 7 나온다? 7 나오는 것은 117. 117 할 때 가장 큰 게 7이구나. 그죠? 117, 써볼게요. 117, 171, 711. 이 세 가지 케이스가 A, B, C 중에 어떤 것을 7 이상이 되게끔 하는 유일한 세 가지 케이스네. 그죠? 이 7이란 조건이 9에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수라 사실 7 이상이 되는 게 매우 협소하게 3개밖에 안 됩니다. 이걸 제거하라 이런 얘기네. 그지? 제거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경계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게 여사건을 풀어내는 감각이에요. 여사건은 전체 중에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할 텐데 7 미만인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7 이상인 걸 찾아보고 그게 몇 개 안 되니까 전체에서 3개를 빼는 방식으로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여사건은 경험과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빠르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9번은요. 8번과 매우 유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딜 느껴야 되게? A는 2 이상, X는 2 이상, Y는 마이너 7 이상, Z는 0에서 7까지. 뭐가 느껴지나요? 7이란 게 느껴지죠. 전체를 다 해서 10인데 저 녀석이 7 이상이래요. 나머지 X와 Y의 범위에 의해서 있잖아요. 저 녀석이 7이 10에 매우 가까운 수라는 걸 조금 나열해 보다가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여사건입니다. 여사건임을 느끼셨다면 잘 느끼신 거예요.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번부터 13번까지인데요. 조금 또 느낌이 다른 문제들입니다. 자, 선생님 네모낭식 어떤 특징을 공유하는 문제들을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10번 보세요. A, B, C 더한 게 이거 그냥 간단히 코멘트만 하고 지나갈게요. A, B, C 더한 게 10이에요. 중복조합의 부정방정식인데 A, B 곱한 것이 A, C 곱한 것이랑 같다잖아요. 그죠? 이 조건이 핵심이네.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건 써야겠다. 자, 간단히만 쓸게요. A와 B를 곱한 것이 A와 C랑 곱한 거랑 같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 이거 그럼 A가 분류의 중심이 되겠다. A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관계의 중심. A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는 거 이거 방법이 되겠지만 너무 나열을 많이 해야 될 때 수식의 의미를 좀 잘 풀 수 있다면 아까는 배수 표현을 한번 제시해 줬었죠. 이 경우는 사실 많이 보던 인수분해 혹은 방정식의 형태잖아요. 묶어보면 이거잖아. 그지? 식 변형을 통해서 수식 접근이 사실 좀 필요한 문제의 스타일입니다. A가 0이거나 아니면 B와 C가 같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변형해서 식을 전환시키는 게 필요한 만큼은 해주는 게 큰 이득이에요. A를 기준으로 막 나열하는 거 그렇게 썩 좋은 풀이는 아니겠다. 그죠? 이런 거 캐치해냈으면 잘한 겁니다. 11번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도 자 핵심만 또 짚어드릴게요. 자연수인데 다 더해서 얼마예요? 다 더해서 11인데 자, 요런 표현 나왔네요. 수능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3개를 곱했는데 홀수다. 이것도 자연수의 성질에 관한 조건이 걸려 있어요. 3개를 다 곱했는데 홀수래. 뭘까요? 그래요. 3개를 다 곱했는데 짝수다 그러면 망한 거예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요? 자, 3개를 다 곱해서 짝수다 하면 셋 중에 짝수가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상태인데 3개를 다 곱해서 홀수다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단순한 상황. 홀일 수밖에 없죠. 셋 다 홀수다를 언급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홀수라고 언급돼 있어요. 나 조건을 해석해 봤더니 얘가 홀수인 거야. 홀. 그런데 D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언급이 없어요. 그죠? 외톨이죠. 관계의 중심은 아니고 특이한 녀석입니다. D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맞겠네. 그지? D를 얼마부터 가능할까? 홀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이에요. 그럼 D는 분류를 하다 보면 좀 큰 거부터 해볼까요? 1, 1, 1일 때 넘어가면 8 되니까 8부터 합니다.
D가 또 7일 수도 있고 D가 6일 수도 있어요. 쭉 가다 보면 D 8인 건 가능한데 안 돼요. 또 6인 거 가능한데 또 5인 것도 안 돼요. 이건 진짜 짝수만 되는 스타일이 됩니다.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수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다 이랬죠. 자, 이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A, B, C가 뭡니까? A, B, C가 홀수야. 그래? 2K 플러스 1, 2L 플러스 1. 예, 이렇게 잡은 거예요. 거기다가 2M 플러스 1이라고 써볼까요? 홀수를 수식화했어요. 자, 그런데 D는 홀 더한 것에 합은 홀수니까 11에서 홀수를 빼주면 D가 나타나잖아요. 11도 홀수, 홀 3개, 홀수 3개 빼주면 짝수. 이게 EN이라고. 그런데 더 좋은 표현은 이거예요. 자, 이건 좀 이따가 조금만 언급해 줄게요. 이 녀석이 11이다 라고 쓰면 사실 분류는 별로 필요 없어집니다. 이 녀석을 EN으로 안 잡고 EN 플러스 2라고 잡은 건 얘를 0 이상으로 잡아주기 위한 장치예요. 0 이상으로 잡아주기 위한 장치.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면 사실 분류나 나열을 조금 줄일 수 있죠. 오히려 단축시키고 획기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풀이 괜찮죠. 자, 특히 이과 학생들은 이런 풀이까지 꾸준히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사관학교 기출문제인데 덩어리로 보는 능력이에요. 와, 선생님 그냥 다 해줄 생각은 아니에요. 다 하게 됩니다. 자, 2에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이게 8이야. 자연수를 5개 더했어요. 자연수 5개 더했어. 그래서 자연수잖아. 큰 덩어리로 보면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부정방정식. 야, 그러면 이 자연수 2배 한 거랑 자연수 3배 한 거 더해서 8 나오는 게 몇 개 없겠구나. 시리즈를 찾습니다. 이해되죠? 자, 시리즈를 어떻게 찾아요? 3기준으로 찾는 게 좀 편한데 0 집어넣으면 2 되니까요. 4랑 0 되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홀수가 돼서 넘어가면 홀수가 돼서 안 돼요. 2 집어넣읍시다. 그럼 2 집어넣으면 6이니까 넘어가서 1 됩니다. 자, 이 녀석이 3까지가 나면 9가 되니까 안 되죠.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네. 두 가지 케이스로 풀어내십니다. 그죠? 자, 사관학교 기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분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열해보고 분류해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덩어리로 보는 능력을 좀 갖추시면. 13번은 12번과 매우 유사한 문항입니다. 자,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살아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고민해가면서 해설지 충분히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13번, 12번은 같은 유형이니까 이렇게 이걸 베이스로 해서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뒤에 두 개가 남아있는데 중복해서 뽑기와 그 다음에 이제 담기. 같은 물건을 담기가 수능에 출제되는 이제 방정식 형태, 순서상 개수의 형태가 아닌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거든요. 올해 수능은 중복조합이 한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그런데 순서상의 개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순서상의 개수로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 활용 유형으로서 중복해서 실제로 뽑는 것과 아니면 이 녀석들을 똑같은 녀석들을 어떤 그릇에 담는 유형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수능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순서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연습하시길 바라고 여기서도 분류와 나열을 굉장히 강조한 문제들을 실어놨습니다. 하나씩 잠깐 볼까요? 자, 중복해서 뽑기 잠깐 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14, 15, 16번이 있는데 17번까지. 아마 17번 난이도가 제일 높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7번은 일단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뭔가 뽑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원판이 있는데 뭔가를 탁 던져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골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6개, 3부터 8까지 6개의 자연수 중에 뭔가를 뽑는 형태야. 그렇죠? 그런데 뽑은 걸 또 뽑아도 되는 거고. 맞나요? 그랬을 때 5개의 화살에서 뽑는 거니까 일종의 중복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배열하는 건 아니니까 중복순열 아닙니다. 중복조합이구나. 전형적인 뽑기 스타일이구나. 근데 핵심 조건이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점수의 합이. 점수의 합이 얼마? 37 이하다. 어디서 많이 본 조건들 아닙니까? 아, 방금 전에 판소한 부분들인데 뭐뭐 이하입니다. 37 이하라는 부분이 발견이 되지요. 그러면 37이 어디쯤 위치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5개의 숫자를 우리가 더하고 있는 건데 37? 맥시멈 얼마죠? 5개 숫자를 더해서 맥시멈 40. 그죠? 미니멈 3, 4, 12.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40에 매우 가깝지. 맥시멈이 40인데 37은 40에 매우 가까워요. 그러니까 40에 가까운데 그것 이하? 맥시멈에 가까운데 이하? 너무 많죠. 여사건이죠. 여사건 느낌을 캐치해내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사건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셨으면 아마 이 문제도 풀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듯 싶어요. 그죠? 17번 여사건 관찰을 해봤더니 조건이 치우쳐져 있어. 자, 전체의 경우에서는 6개의 숫자 중에 5개를 뽑는 중복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제거하자? 그렇죠. 합이 40, 39, 38인 것을 세 가지고 제거하면 되겠구나. 요 구조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겉모양만 좀 어렵게 보이고. 자, 뽑기에서 묘용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역시나 여사건. 어쨌든 문제의 접근 방식은 다 똑같아요. 다만 문장으로 돼 있고 말로 돼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담기입니다. 담기. 담기가 원래 조금 더 까다로운 유형에 속해요. 왜냐하면 뽑기는 말 그대로 중복조합의 의미가 그대로 다 살아있어. 야, 중복해서 뽑아. 중복을 허락해 줄게. 뽑아. 이런 거 이게 뽑기잖아요. 중복해서 뽑기. 근데 담기는 느낌이 좀 달라요. 담기는 자, 담기로 가볼게요. 여기 지울게요. 담기로 가보겠습니다. 담기는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뭔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담기 혹은 나눠지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좀 담겨져야 되는 그릇들이 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담자.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뽑기는 뭔가 물건을 가져오는 느낌인데 담기는 저쪽으로 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중복조합으로 해석하는 건 그릇을 선택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야, 담고자 하는 물건은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고자 하는 그릇은 전부 다 달라야 돼요. 자, 이 원칙이 깨지면 중복조합이 아닙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중복조합이 아니에요.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담으면 중복 순열이 돼요. 다른 그릇이 아니라 다른 그릇이 아니라 같은 그릇에 담으면 이건 그냥 직접 나열해서 관찰해야 되는 그런 그냥 경우의 수를 직접 세야 되는 방법밖에 안 돼요. 이게 내년 교육과정에서는 분할의 일종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은 그런 것이 출제되지는 않을 텐데 헷갈리신다면 같은 것을 담는 거고 선택은 다른 것인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중복조합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앞에 순서상 개수했던 거랑 똑같아요. 나열해보고 필요하면 분류하고 그 분류를 필요 없게 만드는 수식화가 가능하면 수식화하고 이런 작업들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자, 어떤 걸 해볼까요? 19번 준비해놨는데 19번 보겠습니다. 18번은 간단하니까요. 19번. 검은 구슬인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칠판에 판서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흰색 분필을 막 칠했는데 이렇게 써야 또 검은 것처럼 느껴요, 학생들이. 자, 검은 것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흰 것이 10개나 있어요, 무려. 그렇죠? 이렇게 전체가 존재하는데 이 녀석을 네 상자에 넣는데요. 상자 하나, 둘, 셋, 넷. 친절하게 서로 다지내로 돼 있어요. 자, 이런 거 그냥 줘버릴까요? 담아야 되죠. 담아야 되는데 규칙이 뭐냐면 각 상자에 넣은 흰 구슬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고 할 때. 자, 흰 구슬이 10개나 있는데 10개나 있죠. 여기 막 담을 생각인데 검은 구슬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지만 흰 구슬은 여기다 담을 때 개수가 달라야 된대. 개수 달라. 처음 보는 조건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개수가 다르게 여기다 흩뿌려서 담아라. 그리고 요거 3개까지 추가해서 담아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중복조합 할 때 이거를 4H10으로 하면 이 10개가 4H10으로 하면 10개가 개수가 뭐 다르거나 뭐 이런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죠. 마구잡이로 막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개수가 달라를 무시하고서 요 핵심 조건을 무시하고서 4H10으로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혀 옳지 않은 방법. 이거는 개수가 다르건 같건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검정과 흰색 중에 흰색이 조건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흰색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자, 흰색을 하나하나 맞춰보는 거예요. 개수를 어떻게 달리할 수 있을까? 자, 분류의 기본.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랑 다른 거 2개. 또 둘과 또 다른 거 3개. 4개. 꼭 4개가 올 필요는 없지만 뭐 5개, 6개도 다 올 수 있지만 이것만 해도 일단 몇 개예요? 이것만 해도 일단 몇 개? 이것만 해도 이미 10개예요, 10개. 직접 다른 개수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1, 2, 3, 4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 분류도 필요 없네요. 나열을 해보니까 발견이 바로 됐습니다.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1개, 2개, 3개, 4개. 이거는 쫄지 않고 직접 해보는 사람이 알게 돼요. 분류가 필요 없어요. 한 가지. 1, 2, 3, 4. 그래서 야 1, 2, 3, 4 1개, 2개, 3개, 4개로 묶어버렸습니다. 그쵸? 야 니네 어디로 들어갈래? 다 다른 그릇이 있으니까 흰색 담는 건 특이하게도 4팩이에요. 흰색 담는 건 특이하게도 4팩. 개수가 달라라는 조건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맞나요? 이런 부분들이 매우 특이하고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직접 하나하나 나열해보는 습관이 들어져 있는 사람이 훨씬 유연하게 풀어내겠죠. 검정색은요, 별다른 조건 없잖아요. 그러면 4H3이겠다. 그죠? 4H3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연계 들어간 건 없나요? 조건에 배제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20번이요. 매우 어려운 문제로 서울교육청에서 출제됐던,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나열하기, 분류하기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기출문제집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따로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열해보고 경우 따져보고 분류해보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맞출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21번도 사실 해설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출발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죠? 그래요. 지금 중복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문항들에서 기준을 잡아서 나열해보고 분류해서 전체 경우를 통합적으로 세야 되는 이런 상황,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문이과 공통으로 중복조합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설명해 줬고, 결국 나열을 하나씩 해보는 것,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자주 언급된 것, 특이하게 생긴 것, 또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 이 녀석들을 기준 삼아 나열하고 필요한 것을 분류해서 전체적인 경우의 수를 찾아나간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순서상의 개수 그리고 활용 문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간단하게나마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류해보고 나열해보고 분류하는 이 경험을 확실히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문항들을 선별해서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충분히 복습을 하시고 한 2-3번 푸세요. 2-3번 푸시고 수능장까지 가시면 확실히 든든한 미천이 될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3강에서 또 만나겠습니다.